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제를 조금 바꿔가지고요. 무오는 왜 겨울이 반가운 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왜 무오는 겨울에 다른 일주보다 더 상승세이고 성장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얘기도 더불어서 이야기를 해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무오는 이 일주 자체적으로 아주 조율하고 강하고 마치 그 사하라 사막을 연상시킵니다. 그래서 수균이 필요하기도 한데 또 어떤 이유 때문에 겨울이 어, 무올주한테 좋은 계절인지 이야기해 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무오에게 겨울이란 과연 어떤 계절일까요? 일단은 겨울이라는 거는 무오에게 변화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내가 하는 일이 좀 답답하고 될 듯 말 듯 하면서도 잘 안 되다가도 가을, 겨울로 넘어가면서 일이 잘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무호 일주들은 그래요. 물론 이제 개인 사주마다 상대적인 차이는 존재하지만 일주적으로만 봐도 가을, 겨울로 넘어가면서 일이 잘 풀리고 뭔가 일의 실마리가 보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겨울은 무호에게 변화 시작이자 에너지의 원천입니다. 보통 이제 겨울이 되면 얼음이 얼죠. 눈이 내리고 춥고 근데 많은 일주들이 이 잠도 더 많이 자게 되고 실내에 있게 되고 좀 움츠려들게 됩니다. 근데 무일주는 이거를 기회로 삼는 경향이 있어요. 겨울에 오히려 활발하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정말로 신체적인 활동이 증가할 수도 있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이 내면적인 활동이 증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내가 지금 어떤 일을 착수하고 기획하는데 이 아이디어가 갑자기 증대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디어, 뭔가 결과물이 나오고 또 이게 겨울도 되지만 이게 재성도 됩니다. 수기운이 재성도 되죠. 그래서 어떤 재성에 대한 확고한 결과물이 나오는 그런 어떤 시절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이 겨울이라는 거는 비타민이 되는 계절이라고 썼어요. 네, 맞습니다. 약간 비타민 B, C, D 다 해당이 되는데 내가 생각지도 않은데 갑작스럽게 환경이 변하면서 아니면은 내가 어떤 일을 준비를 했는데 그 시기가 겨울에 맞춰져서 변화될 확률이 높고요. 그 겨울에 변화되는 이런 어떤 모습들, 양상들을 보면 긍정적인 변화가 많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좋은 아이디어, 결과물, 재성이 나오는 그런 시기가 바로 겨울이다. 11월, 12월 이때 특히 그렇죠. 그 아까도 이제 언급을 드렸지만 남들이 누워서 잘 때 모으는 겨울에 에너지가 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신체적인 에너지도 그렇지만 이 내면적인 에너지가 오히려 안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남들이 움츠러들 때 나는 뭔가 좋은 생각이 막 여기저기서 이렇게 떠오를 수도 있겠고요. 또 그거를 적용하는 시기가 겨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겨울에는 많은 생명들이 사한다, 죽는 계절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봄에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무호는 반대예요. 겨울에 생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겨울이 저도 아주 기대가 됩니다. 이 자수, 개수, 해수, 임수가 있습니다. 다 수기운인데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자수, 개수는 정제죠. 해수, 임수는 편제입니다. 이 자수가 오면은 아니면 원고에 가지고 계신 분도 있죠. 좌우충. 뭐 원고에 좌우충이 있다고 나쁜 건 아닙니다. 뭐 관계적으로 약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서 특히 여자분 같은 경우 아니면 남자분도 마찬가지지만 배우자 관계가 조금 불안한 면은 있어요. 그렇지만 좌우충 때문에 직업적으로 커리어적으로는 좀 장점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좌우충으로 환경을 개선시키는 것이 필요하고요. 저 같은 경우 이제 경자년에 이 우리가 코로나의 정점이었잖아요. 2020년, 2021, 2022, 2021년은 저는 추고 원진 때문에 엄청 고생을 했지만 특히 초반에 수술도 했고요. 또 교통사고도 크게 날 뻔했고. 근데 2020년을 돌이켜 보면 경금 식신이 있고 또 자수 정제가 같이 들어오는 게
이 뭔가 환경을 긍정적으로 바꾸는데 일조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 또 재정적으로도 괜찮았던 해였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지금 처한 환경이 마음에 안 들고 좀 바꾸고 싶다,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싶으시면 겨울에 가서 그걸 적용하는 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아까 언급드렸지만 뭐 관계적으로 불안할 수 있다. 그렇지만 동시에 이 환경이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고 또 뜻하지 않은 성과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게 자오자달입니다. 12월이죠. 개수, 무게합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무한테 안정되는 에너지를 제공해 줍니다. 꾸준함이 되고요. 해수 편제 어때요? 지지에 좀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물론 이제 식상이 있어지면 더 좋죠. 식상생재가 되니까. 그리고 남다른 시선과 시야. 편제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세네 배 앞서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청겨지명이 강하고 또 그런 촉도 발달이 될 수도 있고 뭐 무홀주 자체적으로 촉이 발달되는 경우도 많지만 편제가 있기 때문에 남들이 못 보는 어떤 부분을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비밀무기라고 써놨는데 이 자기만이 믿는 어떤 특별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돈을 버는 방식이던 사람을 이 인간관계를 매니지먼트하는 방식이던 간에 뭔가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특별한 힘을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장점으로 활용할 여지가 있겠죠. 임수도 마찬가지예요. 깊고 넓은 시야, 또 선견지명, 또 비밀무기. 이 남들이 없는 캐릭터,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시선, 시야를 가지고 그거를 재성을 창출해서 내 거로 만드는 그런 능력이 아무래도 또 편재이기 때문에 정제보다도 좀 더 강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식상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죠. 그럼 다음은 이 무홀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예가 좀 크게 성공할 수 있고 또 좋은 구조인지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서 알아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그 한 예를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은 무호, 이민, 경신입니다. 딱 봤을 때 그냥 이 3점 봤을 때 제가 느끼는 거는 뭐냐면 잘 산다. 그리고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 같고요. 아니면 어떤 유명한 정치인의 그런 삼주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사업을 하다가 정치인으로 갈아탈 것 같은 그런 느낌? 물론 이제 대세운을 봐야 되지만 일단은 아주 잘 살고 그 돈이 많은 사람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꽤 유명하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런 느낌이 드네요. 또 인목 편관이 있고 또 월치에 있는데 이게 지금 식상으로 딱 제어가 잘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재성의 액수는요, 어마어마해질 수가 있어요. 평관을 잘 다루기만 하면요, 식상으로. 보통 내가 얼마를 목표로 하고 꿈꾸는지는 모르지만 그 재성의 크기는 어마어마해질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임수 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식상생재의 스케일은 엄청나게 크다. 그리고 뭔가 사회사업을 하는 사람 같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 같기도 하고 이 사람이 뭐 나중에 뭐 운이 어떻게 흐르는지 모르지만 뭐 관성으로 흐를수록 그 어때요? 정치를 할 확률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봅니다. 식재생관이 뚜렷하다는 훌륭한 구조로 사업가로 대성할 수 있고 굵직한 사회사업에 관심이 많죠. 거기다가 유명 정치인으로 살아갈 운기도 강합니다. 이렇게 큰 줄기 있잖아요. 사주 보실 때 큰 줄기, 뭐 직업이다, 이 사람의 성향이다, 이 사람의 스케일이다, 크기다. 그런 부분은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물론 짜잘한 부분들은 우리가 개선할 부분도 있거든요. 우리가 운명적으로 운명이라는 줄기에서 짜잘한 부분은 바꿀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굵직한 부분, 이 사람이 어떤 적성을 가지고 있고, 뭐 어떤 집안 환경에서 태어났고, 이 재성을 다룬 크기가 어느 정도고,
또 어떤 직업을 택하고 나중에 시간이 가면서 또 조상운이 어떻고 이런 그림으로 봤을 때 이런 어떤 큰 어떤 줄기들은 되게 잘 맞아요. 그런 그리고 또 우리가 바꿀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마치 다른 영상에도 언급을 드렸지만 우주의 원리인 것 같아요. 우주가 이렇게 딱 정해놓은 것 같아요. 이 사람은 큰 사업가로 살게 만듭니다. 그냥 뭐 어렸을 때 이 사람이 뭐 가난하든 부자든 상관이 없이 어떻게든 이런 사주를 가진 사람한테는 우주가 거대한 재성을 가져다 주고 뭔가 사회 사업을 맡기고 나라의 정치를 한번 하도록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운명학의 기본인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보면 볼수록 이런 사주인데 가난하게 산다? 그것도 조금 이상한 거고요. 뭐 가난하게 산 적이 있긴 있었겠죠. 뭐 대운에 따라서, 대성에 따라.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대부자의 사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무오일주에게 겨울이란 계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봤고요. 사주 상담은 카카오톡 라이프 이즈 사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주는 상담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이 명리학을 바탕으로 하지만 사실 풍수적인 부분도 많이 제가 언급을 드립니다. 집터라던가 조상묘, 그리고 현재 지금 살고 있는 그 집, 그리고 전반적인 어떤 상태, 건강적인 거, 또 적성적인 거, 직업, 또 관계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다 살피고요. 또 이런 제 영감, 좀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부분들을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을 합니다. 그냥 명리학은요, 여러 가지 운명학 중에서 한 가지 학문일 뿐입니다. 그래서 명리학 플러스 풍수 그리고 영감적인 부분을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니까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어떻게 상담을 진행하십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종합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상담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